네, 썬데이에서는 지금 정요한 배우님만 GB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GB에 참석해 주시면 선착순 세 분에게는 생각 과자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 되게 사소한 질문도 괜찮고 감상도 괜찮으니까요. 네, 많은 질문해 주시면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되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계시는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의 인사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무게 연출한 이수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해무게에서 지훈 역할을 한 윤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해무게에서 소미 역할 맡은 최배영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로라를 만든 이미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에서 고시원 총무 역할을 맡은 배우 정우입니다. 사실 이사희 감독님은 못 나오신 이유가 베트남의 영화 워크숍, 영화 연출 워크숍 이걸 저한테 메시지 보내셨대요. 베트남에서 트란한 홍 감독, 판당디 감독이 제안한 워크숍을 초청되어 베트남에 가는 바람에 못 왔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해요. 네. 근데 아마 5일 상영에는 참석하실 거예요. 네, 감독님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미지 감독님 그 영화에 출연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자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안상수 선생님 방금까지 계셨는데 지금 잠깐 나가셨고요. 그리고 그 이동훈 선생님 그 중간에 한글에 대해서 기원에다 설명해서 이동훈 선생님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관객석에 질문을 돌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에 발동을 건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원래부터 약자에 향한 폭력에 대한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소재다 보니까 조금 고민도 많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졸업 영화고 마지막 단편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홀려라 이 영상은 올해 3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됐던 날개 파티 전시에 상영됐던 작품의 일부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용으로 만든 거를 영화관에서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영화 버전으로 조금 재편집된 거를 이렇게 공모해서 여기서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사희 감독님께서도 대학원 졸업 작품으로 촬영을 하신 작품이고요. 처음 시나리오 작업할 때 같이 보고 했는데 어쨌든 여성이면서 청소년인 사람들의 얘기를 좀 그들이 속해 있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손해무게 배우님들도 어떻게 감독님을 만나게 됐는지, 네, 어떻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다른 작품으로 미장센 영화제에 갔었었는데 그 영화 한참 남자를 캐스팅 하려고 하시다가 거기서 저를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만나서 다른 배우들과 경쟁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오디션을 네, 보셨군요.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네, 배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오디션 감독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미팅 하자 해가지고 오디션 당당하게 배역을 연락
되게 오랫동안 떨어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열어주셔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관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의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미 떨어진 어떤 되게 극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서사를 풀게 된 동기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이렇게 서사를 배열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지 감독님께서는 이게 진짜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긴 하셨지만 분명히 이 영상에서 되게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뭐 이런 특히 그래피컬한 그러니까 한글 자체의 이미지 그리고 뭐 형상 이것들 조형적인 요소들 그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때 이제 연출하면서 그리고 편집하면서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님께도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제목에서 이제 썬데이 사실 딱 일요일이라는 그 하루인데요. 그 하루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그 서사 구성 같은 거에 있어서 중심을 뒀던 부분이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손의 무게는 이제 현재랑 과거가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영화를 쓰고 만들려고 계획하면서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쨌든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지고 근데 그럼에도 마지막에 끝까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전개를 통해서. 네. 일단 지금 만든 이 영화는 안상수 디자이너께서 한글에 대해서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자신의 작업 세계에서 작업에 영감을 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각색을 했다기보다는 선택을 해서 저의 관점으로 관심 있는 것들을 골라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시나리오가 안상수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서 제가 관심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디자이너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점이 너무나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확 바꿔놓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이상에 대한 얘기는 타이포그래퍼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앞서서 안상수 디자이너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개인적인 연이 없었는데 한 창작자로서 되게 굉장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는 존경심보다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고 그거를 평생 해오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영상을 구성하면서 최대한 그의 작업을 훼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적인 요소를 얹을 때도 최대한 선생님께서 작업하셨던 거 원본을 살리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끔 배경의 영상들도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요소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자연모를 최대한 아름답게 찍어서 그리고 사운드도 최대한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나레이션을 마치 하나의 안상수 선생님 목소리가 하나의 음악처럼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일단 청소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아닌 지금 우리 영화의 주인공처럼 가정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곳에 있는 청소년에게 일요일이란 어떤 의미일까라고 되짚어보게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 없는
유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성이면서 청소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성 청소년은 특히나 보통 한 달 한 번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생리대나 생리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되는 우리 사회의 인식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그 주인공이 그 생리 때문에 가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더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배우님과 감독님이 되게 소통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고, 네, 이야기도 되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요일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휴식을 하는 날,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누구에게는 하느님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일요일은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날인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디 오갈 데 없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혹시 관객 안에서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기 손 들어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모두 다 재밌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손해무게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저도 여성 소수자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피해자 소미가 자살 시도를 하거나 맨 첫 장면도 자살을 한 뒤의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도 자살을 하는 장면을 CG 처리도 하셔가지고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상처가 있는 실제 그런 경험을 했던 여성이 본다면 좀 그 상처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좀 슬픈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격하게 말하면 조금 폭력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여러 번 보여주셨는지 왜냐면 아까 가해자는 본인이 가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여러 번 자신에게 그런 자살 행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영화를 찍을 때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 소미가 했던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 올바른 선택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영화 밖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기 앞에 계신 분. 일단 최배영 배우님 정말 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여기서 극 중에 소미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그 영화 설명에 보면 소녀의 죽음에는 가해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미의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께서 그 드라마 극 중에서 가장 소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뒤돌아서 계시네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까 언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미의 뭐랄까 모든 성격이나 받아주려는 그러니까 소미가 사실은 뭔가를 좀 저는 철이 좀 먼저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뭔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상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지은이한테도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또 의지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지은이를 죽일 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미의 성격이라는 건데 지은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동시에 들었는데 일단 이쪽. 네. 저기 계시는 저기. 이거 가벼운 질문인데, 썬데이의 정유현 배우님이 극중에서 수염 있는 상태로 나오셔서 일부러 캐릭터에 맞게 기르신 건지 궁금해서. 네, 그때 감독님께서 주문을 하셨어요. 최대한 더럽게 하고 최대한 더럽게 하고 갔습니다. 네, 되게 중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아까 기다리신. 그 손의 무게 일단 촬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좀 많은 영화에 사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 감독님이 나와 계셔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왜 10대여야 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10대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사실 데이트 폭력이 나이와 직업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가 주는 공간이 저는 조금 무서운 게 있었어요. 되게 좀 숨지도 못하고 도망갈 곳도 없을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또 질문을 아까 주셨던 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네, 여기 계셨군요. 네, 윤지원 배우님 잘 봤고요. 네. 그 마지막에 보면은 아빠가 와서 때리고 지훈이도 울고 아빠도 울고 다 같이 우는데 그럼 지훈이는 과연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나서 울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우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왜 울었는지. 지훈이가 이제 마지막에 소미의 아버지가 와서 지훈이에게 너가 죽였다라고 할 때는 지훈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모르고 나는 소미랑 그렇게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고 서로 의지가 되는 사이였는데 당신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미가 힘들어하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끝까지 하는 거죠. 지훈이는 끝까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 모자. 저쪽에 모자 쓰시고. 네, 5편 모두 잘 봤고요. 이미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안상수 선생님의 가지고 계신 철학에 대해서 잘 담고 싶어서 영상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상 자체들도 너무 다 아름다워서 편집 디자인이 잘 된 책을 읽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안상수 선생님이라는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 때 첫 번째로 의도했던 바가 사실 이 영화관에서의 상영하는 목적이 사실 아니었고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사실 이게 안상 선생님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딕션도 되게 좋으시고 배우 같은 목소리셔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를 잘 집중할 수 있게 한 편의 책을 읽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안상수 선생님을 선택을 한 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었고, 저는 전시 자체의 그 주된 테마가 안상수 선생님과 그다음에 한글, 그리고 그때 전시가 이제 파티라는 학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담아야 됐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한글에 대한 걸 시작을 했다가 이 안상수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한테 더 많은 새로움을 준 건 사실 안상수 선생님의 작업관, 세계관, 철학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관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영화라기보다는 이 안상수 선생님의 철학과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사실 이 영상의 타겟층이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재밌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잘 전달하고 싶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여기 또 약간 앞쪽, 네, 질문하시면. 홀려라의 그 이미주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영화 잘 봤고 그 영화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이제 어떤 한글 그래픽이랑 이제 또 안상수 선생님 목소리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어떤 물 웅덩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물 같은 어떤 정적이면서도 되게 잘 조화롭게 네, 섞이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들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네, 의도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만드니의 의도가 이렇게 전달될 줄 몰랐는데, 네, 이런 좋은 피드백들이 오고 가면 너무 좋죠. 네, 지금 사실 너무 기쁜데요. 제가 이제 안상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제가 받았던 인상이 뭐였냐면, 너무나 늘 당연하게 썼던 한글이었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글자를 배울 때 기억연대부터 배우는데, 선생님께서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뭔가 이렇게 확정되는 느낌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돌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람에 혹은 물에 자연이 풍화된 돌들은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로테스크예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 그러니까 데자뷰처럼 그때의 경험이 싹 직감적으로 떠올라서, 아, 이 얘기는 돌, 그리고 자연이 풍화된 돌의 표면과 같이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돌도 찍을 수 있고 물도 찍을 수 있고 바다도 찍을 수 있는 데가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다양한 돌의 모습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찍으니까 너무 신기하게 그 안에 또 자연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영상에 들어갔던 장면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저희가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그걸 크게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상수 선생님께 어떤 한글에 대한 얘기, 그 선생님의 철학을 들었을 때 느낌을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이미지들의 질감 같은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되게 흥미로운 영상이 더 됐던 것 같거든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기 또 모자 쓰신 분. 네, 손의 무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화지의 표정에서 좀 기억 남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사나 프로덕션 과정에도 좀 뒤죽박죽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내러티브도 좀 시간 순서대로 가지는 않는데, 배우들 중에서도 특히 화지에 대해서 연기 디렉팅이나 배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연기했는지도 묻고 싶은데, 디렉팅을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두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화지 역할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쁘다고 생각을 많이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지 배우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배우분이랑 하고 하면서 그 상황이 화지한테는 또 너무나 절박했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지도
이제 옆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가 무서운 게 있고 이랬던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화지 캐릭터가 되게 복잡하고 되게 중증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배우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저는 손해목의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보면서 소미가 중간에 길을 가다가 차 소리를 듣고서 주저앉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지훈이가 길거리에서 괴로워하는 장면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훈이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신 이유가 어떤지 또 질문하고 싶고, 또 차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그 장면에 차 소리를 왜 그렇게 크게 하셨는지, 그것도 소미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소리가 큰 이유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되게 소리가 소미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훈이가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작은 소리에도 크게 평소에도 놀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소미가 소리를 듣고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훈이는 사실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그랬던 인물인데, 어쨌든 그 소미의 죽음이 지훈이의 인생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지훈이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고 났을 때의 소리 이런 거에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쉽지만 이제 더 이상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향후의 계획을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모두 앞으로의 계획과 소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열심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은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네, 학교를 졸업해서 사실 좀 한가해서 네,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서 또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뮤지컬을 하나 하고 있고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남북 전쟁에 관한, 제목만 들었을 땐 너무 동화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요? 1월 말까지 하니까 해와 유니플렉스 1관입니다. 현장 예매 가능하니까요. 네, 언제든 오세요. 저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음 주에 졸업 시험을 보는데 무사히 잘 통과해서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이 홀려라 영상 안에 서예에 대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서예에 대한 속편 같은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열심히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의가 있는 기본적인 인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좋은 작품들 찾아서 또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영화가 묶여있는 단편 6번째 작업들이었는데요. 네, 지금 나와주신 모든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감사하고, 또 오늘 이야기에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 모든 관객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